김성환의 행간. 오늘은 특검팀 이정원 변호사 인터뷰가 좀 길어져서요. 2부로 이사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환 네, 안녕하세요. 씨. 특검팀에 밀렸습니다. 밀려도 서운하진 않으시죠? 특검팀이면? 그래도 좀 서운하네요. 그래도 2부 첫머리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김성환 씨. 아니, 그나저나 탄핵 선고일 발표가 네. 오늘 날 거냐 안 날 거냐 어떻게 보세요? 오늘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나올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예. 저는 줄기차게 5월 10일 날 아마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3월 10일. 주장을 3월 10일 날 그 선고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교를 해보면 사흘 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역산을 하면 오늘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오늘 거죠. 그럼 오늘 발표가 나면 3월 10일이고 오늘 넘기면은 13일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3월 10일이 되면 대선은 5월 9일이 되는 거네요. 네. 그 무렵이 되겠죠. 야, 오늘 탄핵 선고일 발표, 3월 10일 탄핵 선고, 5월 9일 대선. 제가 왠지 점쟁이가 된 느낌인데 진짜 이거 맞추면은 제가 점쟁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두고 보면 압니다. 네. 두고 보면 알 거고요. 김종인 전 대표 탈당 소식이 또 오늘 아침에 들어왔네요. 네. 아침에 뭐 탈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뭐 기사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여기 인터뷰해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엔 변동 없다라는 이 워딩도 나왔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워딩. 또 박영선 의원이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뭐 이런 말까지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많이 말렸다고 하는데 결국은 못 말린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런 대선 구도판에서 나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나와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는 건 또 아닌 건지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생각이 좀 복잡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뭔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으면 지금 이제 탄핵 선고일까지 오늘 잡히게 되면은 정말 대선 전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또 챙길 건 챙겨야 돼요. 네. 오늘 행간에서 다룰 얘기가 사드 얘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중국의 롯데마트 23개 점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개면요, 여러분. 중국 전역에 있는 롯데마트의 4분의 1이 영업정지된 네, 겁니다. 맞아요. 99개라고 하니까요. 예. 이 벌금까지 부과받은 것도 나올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사드 부지 제공했다가 이렇게 졸지에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동안 사드 보복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다가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하니까 좀 허둥지둥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참 이게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롯데마트를 영업정지 시킬 때 무턱대고 영업정지 이렇게 하면 따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방검사 같은 걸 나온대요. 네, 그래서 위생검사하고 뭐 이러는 거죠. 먼지 털듯이 이거 문제 있네? 영업정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엔 아무 문제가 안 되던 게 갑자기 문제가 되면서 영업정지. 그러니까 이걸 따지기도 애매한 상황. 네, 맞아요. 어제 저희가 민주당 송영길 의원하고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송영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보복은 시작이다. 아마 단교 수준까지도 갈 것을 우리가 지금 감안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중국은 준단교 수준의 보복까지 생각하고 있다. 예. 이거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사드 배치를 단순한 사드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한미일 군사공동체 강화를 통한 제2의 나토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송 의원의 발언이 그냥 이게 추정이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을 얘기해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데요. 예. 올해 1월 송 의원이 매국행위란 비난을 들어가면서 사드 방중의원단을 이끌고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1월이었습니다. 예, 이례적으로 왕이 외교부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입장을 듣고 왔는데 예. 그동안의 그 반응이 어떤지를 잘 공개를 안 했었어요. 근데 당시 언론에서는 훈계만 듣고 왔다 이렇게 비난을 쏟아냈었는데 맞아요. 실제로는 중국 측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다고 이번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사드 보복이 심각할 것이다. 이제 시작도 안 됐다. 어쩌면 준단교 수준까지 갈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당시에 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경고가 지금 현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송 의원이 경고를 하고 나선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사드 보복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 우리 정부의 지금의 대응 태도,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무례하거나 무능하거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이렇다는 건데요. 무례하거나 무능하거나? 네, 우리 정부가 한결같이 사드는 북한 미사일 견제용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예. 왜 중국은 우리 정부 말을 믿지 않을까?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외교 실수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 실수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아시다시피 관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관계라는 게 곧 신의입니다. 예.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바로 그 신의를 저버렸다고 중국 측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 정황에 대해서 이제 송영길 의원도 살짝 설명을 했는데. 예, 맞아요. 작년 6월 말 이 당시 황교안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합니다. 예. 희 주석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드를 배치할 건지 물었는데요. 사드 배치할 겁니까? 하고 황교안 총리한테 물었어요. 네. 황 총리는 즉답을 피하면서 결정된 게 없다는 식으로 애둘러서 그냥 피해가 버렸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민국 국방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 받았는데 예. 사드 배치는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황 총리가 귀국 후에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월 8일 공개적인 논의 한 번도 없이 네. 사전에 후유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느닷없이 사드 배치하겠다 덜컥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한테 결정된 거 없다라고 말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사드 배치 발표. 중국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죠. 이거예요. 지금 중국 얘기는. 심한 배신감, 외교적 모욕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졸지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나라가 됐겠어요? 믿을 수 없는 나라. 총리가 와서 저렇게 말하는데 상대하기 어려운 나라.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중국이 보복하는 게 잘한 짓이라 이런 건 절대 옹호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절대 아니고요. 외교적인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됐나 파악해 보자면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불쾌감이 지금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외교 관계에서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이 예. 김장수 주중대사가 중국 정부에 수차례 면담 신청을 했고요. 예. 중국 정부는 몇 개월째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니 주중대사가 지금 면담 신청을 하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무시. 예,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불쾌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정말 우리 정부가 이런 중국의 반응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 되는 것이고 알고도 속였다면 그건 무례한 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외교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안일했거나 혹은 무능했거나 입니다. 이건 또 뭔가요? 그동안 수없이 중국의 사드 보복 경고가 나왔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가 기억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보복은 없을 거다. 과잉 우려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네. 작년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한 직후에 그러니까 7월 19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문이 열렸거든요. 이게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고도화되어 있다는 거, 우리 꽤 친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생각해 볼 때 쉽게 보복을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7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돼 있고 WTO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 협정을 하고 있다. 전면적인 경제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7개월 넘게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해왔던 거예요. 보복해봐야 중국에도 손해다. 그러니까 사드 보복은 없을 거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왔는데 막상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허둥지둥 당황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논의 중이다. 심지어 사드 배치를 조속히 끝내겠다. 이런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관광객들 다 끊기고 있다 그러죠. 뭐 지금 내수도 침체인데 중국 수출까지 만약에 타격을 입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보고 있을 겁니까? 사드 보복을 예상하고도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아니란 것이고 사드 보복을 다 경고했는데 정부만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행간으로 가보죠. 세 번째 행간은 외교부는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외교부는 어디로 갔을까? 사드 배치 발표하던 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행적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죠. 백화점에 바지 수선하러 갔다는 거잖아요. 네, 국회에서 추궁을 당하니까 검은 양복이 한 벌뿐인 단벌 신사다 이렇게 둘러대서 또 이게 망신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바로 한국 외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안보가 우선이다. 이 말 맞죠. 당장 국민의 안위가 걸렸는데 경제나 그 밖의 것이 우선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안보가 중요하더라도
외교는 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국방이 100이면 외교는 0이다. 이런 건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예. 사드 배치 이게 단순히 국방 안보의 문제 이게 아니고요.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주변국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죠. 설득하면 안 되고 설득해서 안 되면 압박하고 이런 외교가 있어야 하거든요. 예. 외교가 백화점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교가 백화점에 정신 나가 있으면 안 된다. 네. 덜컥 사드 배치해놓고 북한에게 무섭지도 않느냐.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국민을 겁박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이죠. 우리 학창시절 고려시대 서희 장군의 외교술 배웠잖아요. 네. 전쟁하지 않고 강동육주를 오히려 확보하는 것. 그게 외교다. 그게 국방이고 그게 안보다. 이런 건데요. 지금 한국 외교 먹통 수준이 아닌가 싶어서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김성환 씨. 2부에 하니까 더 넉넉하고 좋은데요? 저도 그런데요. 이젠 계속 밀릴까요? 행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흘 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역산을 하면 오늘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오늘 거죠. 그럼 오늘 발표가 나면 3월 10일이고 오늘 네. 넘기면은 13일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3월 10일이 되면 대선은 5월 9일이 되는 거네요. 네. 그 무렵이 되겠죠. 야, 오늘 탄핵 선고일 발표, 3월 10일 탄핵 선고, 5월 9일 대선. 제가 왠지 점쟁이가 된 느낌인데 진짜 이거 맞추면은 제가 점쟁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두고 보면 압니다. 네. 두고 보면 알 거고요. 김종인 전 대표 탈당 소식이 또 오늘 아침에 들어왔네요. 네. 아침에 뭐 탈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뭐 기사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여기 인터뷰해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엔 변동 없다라는 이 워딩도 나왔습니다. 롯데마트 23개 점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개면요, 여러분. 중국 전역에 있는 롯데마트의 4분의 1이 영업정지된 네, 겁니다. 맞아요. 99개라고 하니까요. 예. 이 벌금까지 부과받은 것도 나올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사드 부지 제공했다가 이렇게 졸지에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동안 사드 보복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다가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하니까 좀 허둥지둥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참 이게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롯데마트를 영업정지 시킬 때 무턱대고 영업정지 이렇게 하면 따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방검사 같은 걸 나온대요. 네, 그래서 위생검사하고 뭐 이러는 거죠. 먼지 털듯이 이거 문제 있네? 영업정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엔 아무 문제가 안 되던 게 갑자기 문제가 되면서 영업정지. 그러니까 이걸 따지기도 애매한 상황. 네, 맞아요. 어제 저희가 민주당 송영길 의원하고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송영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보복은 시작이다. 아마 단교 수준까지도 갈 것을 우리가 지금 감안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중국은 준단교 수준의 보복까지 생각하고 있다. 예. 이거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사드 배치를 단순한 사드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한미일 군사공동체 강화를 통한 제2의 나토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네. 전 대표의 워딩. 또 박영선 의원이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뭐 이런 말까지 오늘 아침에 네, 나왔거든요. 많이 말렸다고 하는데 결국은 못 말린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런 대선 구도판에서 나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나와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는 건 또 아닌 건지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생각이 좀 복잡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뭔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으면 지금 네. 이제 탄핵 선고일까지 오늘 잡히게 되면은 정말 대선 전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또 챙길 건 챙겨야 돼요. 네. 오늘 행간에서 다룰 얘기가 사드 얘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중국의 김성환의 행간, 오늘은 특검팀 이정원 변호사 인터뷰가 좀 길어져서요. 2부로 이사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성환 안녕하세요. 씨. 특검팀에 밀렸습니다. 밀려도 서운하진 않으시죠, 특검팀이면? 그래도 좀 서운하네요. 그래도 2부 첫머리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김성환 씨. 아니, 그나저나 탄핵 선고일 발표가 네. 오늘 날 거냐 안 날 거냐.
어떻게 보세요? 오늘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나올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요. 예. 저는 줄기차게 5월 10일 날 아마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3월 주장을 3월 10일 날 그 선고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교를 해보면